이 피싱보트나 이런 배들은 이제 육상 계류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마리나에서 육상 계류장을 둔다던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계류 서비스만 하는 곳들이 좀 많이 생겨서 이제 그곳에 둘 수가 있는데 요트는 이제 그 킬이 있고 하는 구조상 이제 육상 계류는 좀 쉽지 않죠. 대부분 이제 해상 계류를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인프라에 대한 좀 아쉬움 또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이 보트보다 훨씬 더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요트나 보트 같은 레저 선박의 어떤 계류나 어떤 운항에 관련된 인프라들이 좀 잘 되어 있나요? 일단 절대수가 부족하니까 당연히 사용자 입장에서 배를 일단 뭐 잘 되고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데가 없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사실은 문제죠. 우리가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그 정말 요트 국가들에도 가보면 천태만별이에요. 좋은 데는 좋고 우리가 하면 우리나라 어촌보다도 더 수룩한데도 요트들이 질비하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그 절대적인 그 지금 계류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초기에 그 마리나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요트는 마리나에 돼야 된다라는 그런 절대적인 가치들이 갑자기 형성이 돼버려 가지고 요트 가진 사람들이 요트는 꼭 마리나에 된다고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어촌에 가보면 어촌 인프라가 생각보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또 이제 수심이나 이런 걸로 인프라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요트는 미국이나 이런 데들도 실제 마리나에 대놓은 것보다는 물 위에 떠놓은 그 무어링을 해놓는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거의 없어요. 숫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그 공간 확보를 운영을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우선은 제가 볼 때는 어떤 형식이든지 일단은 현재 나와 있는 요트들이 일단 안정적으로 계류장이 확보될 수 있는 이 선조치부터 그런데 그것을 그냥 기존의 마리나로 모든 걸 숫자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어촌 어항 같은 걸 활용하거나 아니면 바다에 좋은 공간들을 활용한 무어링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활용을 일단 한다 그러면 요트를 사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레벨을 둘 때니까 그래서 좀 그 문제를 먼저 숫자부터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데 그거를 그냥 기존의 마리나 전형적인 마리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내가 볼 땐 그건 하세월이다라는 거죠. 레저 선박 활성화의 이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계류 공간이죠. 계류 공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마리나가 사실 제일 그 최적화된 곳이지만 우리나라는 마리나 건설에 워낙 많은 돈이 들고 유지하는 데도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나라 마리나 중에 이제 민간에서 투자돼서 되는 마리나가 거의 이제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이제 공공재로서 마리나 운영이 되다 보니 이제 마리나의 어떤 건설 속도도 되게 더디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수익 모델이 날 정도로 이제 고수익이 나는 모델이 아니다 보니 또 민간 투자는 저조한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나가 모든 레저 선박을 다 수용할 정도로 많이 지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형태의 이제 계류 방법들이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하신 무어링은 요트를 그냥 물 위에 띄워놓는 거죠. 그래서 요트의 앵커가 이제 붙잡고 있어서 배가 이제 뱅글뱅글 돌긴 하지만 떠내려가지 않게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마리나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제 권역을 좀 확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지자체나 이런 쪽에서 이해를 해서 공간을 마련해주면 적은 비용으로 많은 요트를 또 집적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계류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이 요트 사용자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는 또 인프라 측면에서 좀 그 필요하다 생각되는 게 사실 섬에 계류장을 두는 거죠. 배라는 거는 떠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가 떠났다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다면 사실 그럼 요트까지도 필요 없죠. 뭐 그런 거라면 정말 뭐 조그만 보트만 돼도 되는데 요트는 이제 이 안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좀 더 장거리 항해를 하게 만들어진 선박이고 또 우리나라에 그 3,000개가 넘는 섬들이 있는데 그런 섬들 중에 이제 이런 요트가 접안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또 그런 좀 공간을 마련만 해준다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또 해양 관광을 좀 많이 촉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인프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 사실 보트로 가면 뭐 슬리베이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아까 여러 가지 계류 시설도 있는데 가장 시급한 인프라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는 좀 이제 우리나라의 수요나 최근에 이제 요트의 증가 속도를 봤을 때는 플랫폼이나 요새 뭐 복합
해양 도시라는 말도 쓰고 하는데 한 군데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러한 공간 확보가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얘기하면 그런 매매 단지 그곳에서 장비도 구입하고 수리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록도 하고 보험도 들고 이런 것들이 한 군데서 다 이루어지는 이제 요트가 우리도 이제 그러한 플랩 같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지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예를 들면 내가 요트를 하나 사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무지 많은데 그것을 각각 다 다니면서 물어봐야 되고 지금 그렇거든요. 우리도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확보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좀 더 활성화를 촉진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외 유명 마리나들 많이 보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마리나 중에 잘 되는 뭐 해외의 마리나를 가면 사실 거기에 있는 거는 예쁜 클럽하우스가 아니죠. 예, 그 계류된 선박들을 서비스할 수 있는 업체들, 그 뭐 서비스 뭐 수리서부터 정비, 뭐 주유 뭐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식 그 서비스 업체들이 훨씬 많이 또 좋은 자리를 잡고 있죠.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게 요트 같은 게 물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에 많은 시간과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죠. 예, 실제로 이제 그 배라는 부분들은 육지의 차와 다르게 이제 말씀대로 이제 습하고 이제 물에 계속 떠 있고 햇볕을 계속 받는 구조라 또 이제 저희 법상 또 배를 띄워가지고 또 이제 정비도 제때제때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실제 이제 그 서비스 관련된 업체에 대한 그 필요성이 되게 높고 또 마리나라는 공간은 배가 직접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뭐 유통이나 중고품 판매나 이런 것도 있어서 또 그러한 또 서비스 업체들이 같이 마리나에 함께 함으로써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원스톱으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있어서 그렇게 이제 마리나가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한국은 조금 그렇지 못한 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진짜 해외 선진 해양 레저 관계들이 보면 약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배치와 구조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 이제 사용자 확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뭐 해양 레저 관련돼서 이제 여러 법이 있잖아요. 저도 지난번에 그 우리 해양 레저 관련된 법이 얼마나 많지를 보니까 2000년대 이후에 정말 많은 법들이 네, 생겼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기에 이 법률이나 제도가 혼선없게 잘 정비가 돼 있다고 보세요? 이 법률이라는 것이 한번 만들어지면 없어지거나 개선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법이니까. 만드는 거는 쉽게들 만들었어요. 굉장히 어떤 계기에 의해서 어떤 사건의 하나에 의해서 사실 우리가 일어나는 해상에서의 특히 레저 선박에서의 안전사고는 자동차나 다른 사건 사고에 비하면 확률적으로 퍼센티지도 작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확률도 굉장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사건 하나에 법들은 엄청나게 강화시켜 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제 특히 산업적으로 가지 못하는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로 법적인 해석이 다르고 그래서 해양 레저와 관련된 것은 전체를 한번 검토해서 하나의 법으로 그리고 집행기관이 하나로 좀 모아졌으면 좋겠고 다만 그것을 만들 때는 안전과 산업은 서로가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잘 조정해서 하나의 법으로 이어떻든지 합의점을 찾아서 만드는 그 대작업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산업적으로 가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자동차 산업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짧은 해양 레저 역사를 갖고 있고 이 해양 레저의 이 짧은 역사가 조금 더 이제 좀 고도화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 단계는 못 나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선진 해양 레저 국가들은 그 아까 자동차 산업 이상의 역사를 또 갖고 있죠. 근데 그곳들이 그 나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법 체계가 좀 너무 이렇게 촘촘하고 너무 이렇게 까다롭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해양 레저의 어떤 본질과 다른 형태의 법 구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거는 정말 한번 좀 제대로 리셋을 한번 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기본법서부터 전반적인 법 정비를 해서 좀 혼선을 좀 예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요트 유저도 입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이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또 자문도 하시잖아요. 그 배를 처음 또 몰고 싶고 하는 분들이 물어도 보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런 선주들이 이제 레저 선박을 이제 구매하고 또 이제 그렇게 운항을 좀 해보면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워하는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구매하는 단계는
배를 내가 관심을 있어서 구매하고자 했을 때 일단은 그 믿고 맡길 업체가 그렇게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다.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도 양성하지만 제가 볼 땐 그런 요트라는 것이 워낙 분야가 굉장히 대학의 전공별로 보면 대학에 있는 전공들이 다 동원해야 될 정도로 요트의 산업 분야는 넓으니까 요트에 각각 일단은 좀 돈이 되거나 좀 많이 소요가 있는 분야부터 해서 그 좀 종합적인 직업 학교가 좀 누가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질문 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에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정통 해양레저학과가 없죠. 근데 또 반면에 이제 사람 구직에 구인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 거의 다 공통적으로 하거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한 분야에 딱 어떤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굉장히 넓게 알아야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전공으로서 학습해야 될 분야 되게 많은데 이게 사실 막 하면 직업학교든 뭐 4년제든 2년제든 좀 학교라는 정규교육 과정으로 좀 커버를 해줘야 될 영역이 좀 있지 않나. 그리고 그걸 업계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채용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학교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인 그 취업률 좀 부분들을 좀 함께 업계와 학계가 고민한다면 이 지금 인력에 대한 그 문제와 어려움을 좀 해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10년 뒤 우리나라 해양레저 산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이게 특강을 좀 많이 다니는데 특강 가면 맨 마지막에 그런 말을 써놨어요. 마이 요트 시대는 분명히 온다라는 거죠. 최근 그 증상을 요새 보는 게 한강에서 봐요. 한강에 지금 좋은 배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다음에 한강에도 계류장들이 이제 인허가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최근에 고급 배들이 엄청나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과거 10년, 20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꽤 많이 그렇죠. 왔어요. 네, 맞죠. 예, 꽤 많이 왔고. 근데 앞으로 10년, 20년 뒤가 밝을 거야? 라고 보면 또 100% 단언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들이 사실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죠. 그게 해결이 된다면 분명히 밝은 해양레저 미래는 올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해양레저 산업 발전은 정책을 위반하는 관계자분들과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집행하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료가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은 우리나라 산업의 앞으로 미래의 큰 보호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양레저 산업의 사실 1세대 이신윤 교수님을 모시고 여러 말씀을 나누어 봤는데요. 이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 또 앞으로의 또 다른 또 도약을 위해서 오늘 나왔던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이 또 저희가 참고하고 또 밑거름 삼아서 여러 정책과 또 사업에 반영을 한다면 분명 10년 뒤, 20년 뒤 한국 해양레저 산업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가능성과 문제점이 공존한 그런 현실과 관련된 얘기들과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또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또 그 관련된 의사결정자분들이 좀 참고를 하셔서 이제 한국 해양레저 산업, 또 한국 경제와 한국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